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인기 면에서 플리백에 밀리긴 했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작점이었던 폴드가 어느덧 5번째 모델인 갤럭시 Z 폴드 5가 나왔습니다. 펼쳐서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Z 폴드 5를 자세히 분석하고 전작 대비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려드립니다. 갤럭시 Z 폴드 5는 전작과 비교 시 기본적인 폼팩터는 동일하지만 힌지가 달라지면서 겉모습이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물방울 힌지라고 부르는 듀얼 레일 구조의 플렉스 힌지를 적용해서 접었을 때 틈새 없이 깔끔하게 붙습니다. Z 폴드4의 힌지 쪽으로 갈수록 틈새가 점점 넓어지는 모습과 함께 보면 Z 폴드5의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느낌입니다. 갤럭시 폴드부터 Z 폴드4까지 쭉 사용하면서 접었을 때 발생하는 틈새가 사용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니라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Z 폴드5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요소가 맞더라고요. 힌지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Z 폴드4는 펼치는 과정에서 딱 걸리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Z 폴드5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접을 때 들어가는 힘은 거의 차이가 없고 접히는 마지막 순간 자력이 작용할 때 Z 폴드5가 조금 더 부드럽게 닫힙니다. Z 폴드4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닫혀요. Z 폴드5는 전작들과 비교 없이 절대적으로 바라보면 휴대성이 좋은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253g이라는 무게와 접었을 때 13.4mm라는 두께는 한 손에 들어보면 묵직합니다. 다만 폴드가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2가 282g으로 최고 무게를 찍은 이후에 Z 폴드3 271g, Z 폴드4 263g, Z 폴드5 253g으로 무게가 계속 감소했습니다. 두께도 힌지의 변화를 주면서 Z 폴드4의 15.8mm가 Z 폴드5에서는 13.4mm로 표신하게 얇아졌습니다. Z 폴드5와 Z 폴드4를 번갈아 들어보면 얇아진 두께나 가벼워진 무게가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폴드 시리즈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참 잘 나왔다라는 강한 임팩트를 주고 사용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조금 좋아졌나 보다 정도로 다가옵니다. 갤럭시 Z 폴드5는 갤럭시온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 AP, LPDDR5X 12GB 램을 탑재했습니다. 저장 장치는 UFS 4.0이고 256GB, 512GB, 1TB 용량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좋은 만큼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긱벤치 6와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모두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에 나온 폴더블 스마트폰의 점수도 함께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성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 Z 폴드5는 최고 성능 대비 51.6%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성능 유지 안정성이 높은 편은 아닌데 구조적인 발열 관리의 어려움으로 스로틀링이 매우 강하게 걸리는 Z 플립5보다는 확실히 더 안정적입니다. Z 폴드4가 60.7%의 안정성을 기록하는데 Z 폴드5도 OS 안정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비슷한 수준까지는 좋아질 겁니다. 이어서 CPU에 강한 부하를 거는 CPU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평균적인 성능 유지 안정성이 79.8%로 나쁘지 않습니다. 스로틀링이 강하게 걸리는 Z 플립5나 Z 플립4와 그래프 색깔부터 다르죠. Z 폴드5와 Z 플립5가 동일한 AP를 탑재하고 피크에서의 성능은 비슷하지만 실사용감 퍼포먼스는 Z 폴드5가 한 수 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원신을 그래픽 최고 설정으로 플레이하면 1284 곱하기 1069 해상도로 60프레임을 잘 유지합니다. 게임 시간이 길어지고 이펙트가 화려하게 나오는 순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프레임이 유지됩니다. 즉, Z 폴드5는 스로틀링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고사양 게임 플레이 등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부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손끝에 느껴지는 발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강한 부하가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간의 외부 발열을 측정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가 있는 앞이 45도대까지 나오고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쪽으로 44도대까지 나옵니다. 발열이 가장 심할 때 온도가 다소 높은 편인데 실사용간에 이 정도 온도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원신을 30분 이상 플레이했을 때 온도가 전면 41도대, 후면 40도대 수준이니까 발열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갤럭시 Z 폴드5는 펼쳤을 때 2176 곱하기 1812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인피니트 플렉스 7.6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접었을 때는 2416 곱하기 904 해상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메인과 커버 모두 120Hz를 지원해서 사용 경험 면에서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기본 품질은 다이내믹 아몰레드 2X가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 Z 폴드 5를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주름과 UDC입니다. 주름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숙면과도 같은 존재인데 힌지의 변화가 주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Z 폴드 4 대비해서 Z 폴드 5의 주름이 깊이가 얕아지고 폭이 살짝 넓어져서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Z 폴드 5의 주름이 눈으로 보기에도 덜 보이고 손으로 만졌을 때 촉감도 더 부드러워서 적응하기가 더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주름이 인식될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으니까 주름에 대한 걱정으로 Z 폴드 5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메인 디스플레이 아래로 들어가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는 목표를 가지고 쳐다보면 분명히 인식이 되지만 스마트폰 사용간에 신경 쓰지 않으면 디스플레이를 완전하게 사용하는데 방해 요소는 아닙니다. 영상 시청 모습에 이어서 게임 플레이 화면까지 바라보면 UDC의 존재가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펼쳐서 7.6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Z 폴드 5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제가 폴드 덕후가 된 이유이기도 한데 대화면에 한번 빠지고 나면 B형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면이 커서 3분할도 거뜬하지만 2분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영상을 시청할 때는 위아래로 분할해서 사용을 하고 웹서핑을 섞어서 할 때는 좌우로 분할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꼭 화면을 분할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큰 화면에서 하면 시원시원해서 좋고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는 레이아웃 설정도 가능해서 취향에 따라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의 품질 역시 메인 디스플레이만큼이나 충분히 훌륭합니다. 화면비가 23.1대9로 아주 많이 길쭉한 형태라는 점이 특이한데 보조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면 그럭저럭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가로가 다소 짧다 보니까 쿼드 키보드를 사용한다면 손가락이 굵은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스가 펼쳐서 바닥에 놨을 때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커버 디스플레이 주변으로 튀어 올라와 있는 형태라서 조금 불편합니다. 혹시나 Z 폴드 5를 비롯해서 갤럭시 폴더 시리즈를 사용할 때 펼치지 않고 접은 상태에서 커버 스크린 위주로만 사용을 한다면 과감하게 B형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폴더가 안 맞는 분들이에요. 갤럭시 Z 폴드 5는 S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Z 폴드 3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 Z 폴드 5에는 짧고 얇아진 S펜을 탑재할 수 있는 슬림 S펜 케이스가 나와서 꽤나 매력적입니다. Z 폴드 4까지는 S펜을 보관하기 위해서 케이스에 뭔가 더 붙어서 부피가 커지곤 했는데 슬림 S펜 케이스에 수납된 S펜을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보관이 됩니다. 케이스에 군더더기가 더 붙지 않고 S펜을 휴대할 수 있게 된 것이 매력적입니다. 위쪽에 있는 버튼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S펜을 꺼낼 수 있고 S펜을 다시 넣을 때는 아래쪽에 펜 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끼우고 가볍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S펜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기존 폴드형 S펜과 함께 놓고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길이가 짧아지고 두께가 표신하게 얇아졌거든요. 슬림 S펜 케이스에서 아쉬운 부분은 펼쳐서 바닥에 놓았을 때 좌우로 달그락거린다는 것입니다. S펜 보관을 위해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손에 쥐고 휴대를 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닥에 놨을 때는 달그락거려서 불편합니다. 슬림 S펜 케이스가 스마트폰을 들고 S펜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제품이지만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고 S펜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그저 그런 케이스일 뿐입니다. 그리고 S펜이 얇고 짧아지면서 손에 잡는 그립감은 기존 폴드형 S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공개 전에 크리에이터 데이 가서 잠깐 사용할 때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 터치 대신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글씨를 쓸 때는 편안하게 잡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Z 폴드 4보다는 Z 폴드 5에서 S펜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역시 Z 폴드 4에서는 버리다시피 했던 S펜을 Z 폴드 5에서는 슬림 S펜 케이스와 함께 들고 다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S펜의 반응 속도는 충분히 좋고 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펜이 필요할 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S펜은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림 S펜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 무선 충전은 이상 없이 잘 됩니다. S펜에 이어서 카메라 이야기입니다. Z 폴드 5는 후면 광각, 초광각, 3배 전망원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고 커버 디스플레이 전면과 메인 디스플레이 전면 두 개의 셀피 카메라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발현한 기본적인 구색은 잘 갖추고 있고 사진의 품질도 사용하는데 무리 없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물론 갤럭시 스마트폰 중 카메라 성능이 가장 좋은 S 시리즈의 울트라 모델보다는 아래입니다.
물리적인 스펙에서 전작인 Z 폴드4와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데 실제 촬영한 결과물로 비교를 하면 사진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렌즈로 촬영을 하든 공통적으로 Z 폴드5의 사진이 Z 폴드4보다 미세한 차이지만 색감이 약간 연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Z 폴드5의 사진이 조금 더 밝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Z 폴드5가 Z 폴드4 대비 상대적으로 샤픈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서 표면이 살짝 더 거칠게 표현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Z 폴드5에 있는 렌즈 중에 메인 디스플레이 카메라 아래에 들어간 UDC는 결과물의 품질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접은 상태에서도 셀피 사진을 충분히 촬영할 수 있고 커버함의 미리 보기를 통해서 후면 카메라로 셀피 촬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커버함의 미리 보기를 활용해서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줄 때 찍히는 사람이 화면을 보고 알아서 찍는 것도 꽤나 유용합니다. Z 폴드5의 카메라를 정리하면 200만이 넘어가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 많이 아쉬운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Z 폴드5의 스테레오 스피커는 Z 폴드4 대비해서 스피커의 홀의 개수가 11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차이 때문인지 동일한 음악을 같은 볼륨으로 틀어놓고 소음 측정기로 쭉 측정을 한 결과를 보면 Z 폴드5의 소리가 Z 폴드4보다 작습니다. 음질은 Z 폴드5를 Z 폴드4와 비교 시에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워져서 전작에서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간감은 오히려 살짝 부족해지고 출력도 약간 줄어들어서 확실하게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영상을 보든 음악을 듣든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은 갖췄습니다. 다음 진동은 Z 폴드5를 Z 폴드4와 비교하면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딱 잘라서 어떤 차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무난해요. 작은 차이지만 구분을 하자면 두 스마트폰의 무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더 가벼운 Z 폴드5의 진동이 아주 약간 더 부드럽고 Z 폴드4의 진동이 아주 약간 더 묵직합니다. 갤럭시 Z 폴드5의 배터리는 4400mAh 용량으로 25W 유선 충전과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를 주로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는 사용 시간이 조금 짧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용 효율이 많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 테스트를 아직 여러 번 중복 검증을 하지는 못해서 대략적인 결과만 정리를 했는데 무난한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갤럭시 Z 폴드5는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 UWB, 삼성페이, 삼성텍스를 지원하고 IPX8 방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방식으로 전원 버튼에 포함된 지문인식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응 속도나 인식률이 충분히 훌륭합니다. 어느덧 5세대가 등장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5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가격이 256기가 209만 7,700원, 512기가 221만 8,700원, 1테라 246만 700원입니다. 전작보다 약 10만원 정도씩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매를 선택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인데 일단 구매를 하고 나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다만 워낙 부담스러운 가격대라서 펼쳐서 대화면을 사용하는 형태가 나에게 잘 맞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영상 시청이나 S펜으로 그림 그리기 등 대화면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내가 하는지에 대한 사용 패턴 분석이 필요한 거죠. 2022년에 나왔던 Z 폴드4가 어느 정도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기에 Z 폴드5가 힌지 위에는 이렇다 할 변화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Z 폴드4나 Z 폴드3를 사용하고 있다면 혹시나 기변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에 처음 발을 들어놓고자 한다면 역시나 최신 제품이 가장 좋으니까 Z 폴드5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작보다 가벼워졌다고 해도 무게는 적응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이라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묵직함인지 체험이 가능한 매장에 가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폴더블 스마트폰 상식이 플러스1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